이번 시간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업자를 처음 낼 때 개인 사업자로 낼지 법인으로 낼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할까 하는 고민이 들 때 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특징을 잘 아시면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인데 거의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이때 뒤늦게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별히 이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사실 법인 전환은 연말보다는 연초에 하시는 게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법인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를 비교할 때 설립 절차를 보시면 됩니다. 이 설립 절차에 개인 사업자는 인허가 하는 업종을 빼고는 너무 사업자 등록하는 게 간편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랑 신분증만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면 바로 나오거나 또는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죠. 심지어 주소를 집으로 내시는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더 빨리 간단하게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과 달리 자본금 같은 창업 자금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개인 사업자를 낼 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개인처럼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등기 절차를 거쳐서 법인 등록번호를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기간은 평균 영업일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되고, 자본금 제한 규정이 없어져서 자본금을 영원으로 설립해도 되지만 영원으로 설립하는 법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인은 약간 복잡할 수도 있고요. 등기하는 절차에서 직접 하시지 않으시면 법무사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책임 소재 부분을 보시면 개인 사업자는 무한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잘못돼서 세금을 체납해도 이건 대표자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체납 세금이 있으면 사실 사업자를 폐업하더라도 다음에 사업자를 또 낼 수가 없어요. 이 체납 세금을 해결하기 전에는. 그리고 사업자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면 이거는 개인 사업자는 폐업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이 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대표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까 설립할 때 말씀드린 등기부등본의 대표자를 변경을 먼저 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절차상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내 주식 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죠. 개인 사업자 무한 책임과 다르게. 그래서 이런 점이 좋기는 한데, 다만 과점주주일 때는 제2차 납세 의무를 집니다. 이 과점주주의 의미는 주주 한 명하고 그 사람과 관련된 친족, 특수관계자 모두 합쳐서 50%를 초과할 때 우리가 과점주주라고 하죠.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는 거는 체납세금 등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 지방세를 이 주주들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죠. 지분 취득 시마다 간주취득세를 또 납부해야 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기계장치 이런 걸 취득할 때 취득록세를 내는데, 이 부분을 회사가 내는 거 외에도 이 과점주주도 지분만큼 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설립 시에 특수관계자 모두 합쳐서 50%가 넘는 경우에는 이때는 간주취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2차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부분을 보시면 개인 사업자는 대표가 대부분 혼자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매우 빠릅니다. 혼자 결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물론 공동대표가 있으면 같이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느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는 임원들도 될 수 있고 주주도 될 수가 있죠. 이 아래 관련 법령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같은 각종 의사결정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 기구의 결정을 거쳐야 된다면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법의 위배됨이 없이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법인보다는 훨씬 더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표자 급여. 개인 사업자 대표님은 본인의 월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월급을 비용 처리하겠다 하시는데, 개인 사업자 대표의 경우에는 직원들 월급이나 각종 비용 등을 다 빼고 나서 남은 금액이 본인의 소득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아가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는 월급을 받는 임원, 즉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회사는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표는 더불어서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퇴직금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한테는 없는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 사업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셔도 퇴직금을 받아갈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잘 벌어서 본인의 퇴직금 재원도 마련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대 보험을 보시면 개인 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순이익, 즉 매출에서 각종 비용,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빼고 나서 순이익에 대해서 대표님 소득세를 내고 나면 모두 본인 돈이죠. 그러면 이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순이익 즉 신고 소득으로 1년치 소득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소득 금액을 12달로 나눈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정산을 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5월이나 6월에 소득세 신고하고 나서 건강보험료가 작년께 너무 정산 금액이 커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죠. 뭐 이렇게 내야 되느냐 얘기하시는데 뭐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소득이 크신 분들은 이 건보료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가지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법인의 대표는 급여를 받아가기 때문에 이 급여 금액을 조정을 하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도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적용되는 세율을 보시면 개인사업자는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법인은 4단계죠. 개인사업자 보시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이 이렇게 8단계 누진세율이에요. 이 부분이 구간이 좀 예전에 비해서 1200, 4600이었는데 이 부분이 바뀌었으니까 이 바뀐 세율로 보셔야 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렇게 세율이 점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에는 4단계, 그러나 중소기업은 이렇게 큰 금액은 적용이 안 되니까 보통 이 2단계의 9%나 19%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죠. 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엄청나게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세율만 봤을 때 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략 뭐 24%에서 법인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꼭 이렇게 세율로만 비교하시면 안 돼요. 순이익이 1억일 때 얘는 35%, 얘는 9%니까 이게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는 게 개인사업자는 순이익에 대해서 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을 내고 나면 모두 대표님의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아무리 이 낮은 세율 9%나 19%를 적용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를 내고 나서 다 내 돈이 아니죠. 대표는 법인에서 급여를 받아가기 때문에 본인이 급여를 받아갈 때 또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그 근로소득세는 똑같이 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사업자와 틀리게 연봉에 대해서 뭐 근로소득공제 같은 걸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법인세율에다가 본인이 대표로서 월급을 받아갈 때 내는 이 근로소득세도 합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법인에서 법인세를 내고 나중에 남은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서 가져갈 때 배당소득세도 내고 기타 세금 등을 내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단순하게 이렇게 24%일 때 법인으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무조건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법인의 모든 세금이 고려되었을 때 개인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사업자는 이익이 높을 때 이렇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9%, 19% 낮은 법인보다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뭐 24%일 때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꼭 그렇게 단순하게 세율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1억일 때 개인사업자는 35% 세율이 적용되겠죠.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9%가 적용되니까 이게 무조건 유리하다? 아니죠. 법인세는 9%만 내겠지만 법인의 대표는 본인이 월급을 받아갈 때 또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그 근로소득세는 똑같이 이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물론 근로소득공제 같은 걸 받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이 좀 낮아지겠지만 어쨌든 근로소득세를 내게 되기 때문에 이 법인세랑 근로소득세를 합쳐서 비교하셔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법인에서 남은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나중에 배당을 가져갈 때 배당소득세를 낸다든지 하는 이런 기타 이익잉여금을 가져갈 때 내는 세금까지 고려해서 개인과 법인의 세금을 비교하셔야지 맞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세율만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법인으로 갔을 때는 대표의 급여라든지 개인과 다르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그리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가고 이런 것들을 소득 분배를 잘 하면은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해서 법인보다 세금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 이익금 사용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남은 순이익을 세금만 내고 나면 대표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독점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법인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급여나 퇴직금을 받아가게 되고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 배당 등의 절차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개인의 경우에는 자금을 운용하는데 딱히 제약이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돈을 대표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가 없죠. 만약 대표가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게 되면 이게 바로 가지급금으로 생성이 돼서 이 가지급금 언젠가는 갚아 넣어야 되는 돈이 되게 됩니다. 이 가지급금이 많아지면 불이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법인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인드가 법인이 되면 장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무 리스크 방면에서 보시면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점점 올라가면 업종에 따라
따라서 금액은 틀리지만 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15억, 7억 5천, 5억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반 개인사업자와 틀리게 세무서에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뜻이죠. 아무래도 운용에 제약이 많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성실신고 사업자를 피하시게 되고 그때 법인 전환을 많이 고민하시게 됩니다.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매출이 점점점 커지면 외부 감사 대상이 됩니다. 우리 같은 비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요건 중에서 2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이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은 자산이 120억, 부채가 70억, 매출이 100억, 직원 수가 100인. 요 기준을 2가지라도 넘어가게 된다면 이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거죠. 외부 감사 대상은 아시다시피 외부 회계사한테 감사를 받아서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대표이사 급여가 일정 금액 넘어가면 그 금액도 다 공시되게 되어 있죠. 회사의 정보가 오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대표 입장에서는 법인 운영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대외 신용도를 보면 사실 개인 사업자는 이런 게 취약하죠. 개인 대표의 신용도 높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신용면에서는 일단 개인 사업자 자체를 선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법인 설립하고 나서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면 증자도 할 수 있고 또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모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처음 설립된 법인은 기존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신용도가 매우 낮아서 법인 신용카드 발급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체 한도조차도 되게 낮게 설정되고 대출을 할 때도 대표자 부동산 담보를 필요로 하는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단계가 지나고 나면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 자금 조달도 수월해지고요. 아무래도 법인의 경우에는 신용도가 점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사업 확대의 기회도 생기게 되죠. 영업 활동할 때도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이 더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제휴나 납품 입찰 등에서 훨씬 법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개인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까 이 양도소득세 세율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최대 45%까지 8단계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세금이 양도 차익이 클수록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법인 세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보통 중소기업이 9% 또는 19%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세율에 대비해서 훨씬 낮은 세금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양도할 때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또는 영업권만 따로 팔 때는 기타 소득세로 부과되는데요. 어쨌든 세부담이 8단계 누진 세율이기 때문에 최대 45%까지 적용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세로 매겨지기 때문에 세율이 더 쌉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 회사 주인은 대표입니다. 법인의 주인은 대표가 아니고 주주입니다.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주주들이 주식만 양도하면 사업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상장회사 주식을 가진 경우에는 주식 양도세를 안 내는 거 잘 아시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대주주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그거는 빼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최대 25%까지 주식 양도세를 내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세부담이 개인 사업자보다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대표들은 재산을 이전할 때 이중과세가 되는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하면서 세금을 다 내고 남은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또는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할 때 또 과세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자녀한테 양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자녀가 처음부터 주주로 들어가 있다면 이미 회사를 같이 소유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대표님 주식을 자녀한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주식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최대한 떨어뜨린 시점에서 이전을 하면 세금을 줄이면서 자녀한테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녀는 주주로서 배당을 받으면서 세금을 내고 얼마든지 자금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 대표이사의 주식이 사망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때도 주식으로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 주식 가치만 잘 활용한다면 가업 승계에서 개인 사업자보다 훨씬 더 활용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되면 간단하죠. 폐업 신고만 한번 해주고 그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익년도에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 부가세 신고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는 이런 일반 절차도 있지만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청산소득세도 내야 되고 법인 절차상 해산 청산 절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설립만큼 폐업 청산의 경우에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시면 법인의 경우에는 이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적정 수준으로 이익이 올라왔을 때 법인으로 하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